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저 기억나세요? 아니, 그 목도리는 너 혹시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계속 찾아뵙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어서 이리 와 앉거라. 오늘의 주인공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65의 김정수 할아버지와 63의 박미영 할머니입니다. 이 노부부는 젊은 시절 노점상부터 시작해 어렵게 분식집을 차렸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살고 있었지요. 처음부터 형편이 넉넉했던 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남은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 손님이 끊기면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며 고민한 적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됐지, 뭐.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노부부의 작은 분식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가게를 지나가던 길거리의 노인들에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김정수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배고프면 들어와. 그냥 먹고 가. 할머니도 덧붙였지요. 괜찮아. 남는 건 정이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아온 노부부. 하지만 그 겨울날 찾아온 한 소년과의 인연은 그들의 삶을 또 한 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찬바람이 거리를 스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가스불을 조절하며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하얗게 올라오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때 가게 밖에서 낯선 소년 하나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게 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듯 망설이다가도 다시 뒷걸음질을 치며 발을 돌렸습니다. 몇 번이나 그러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소년이 배가 고픈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배고픈 이들을 도와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눈빛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으니까요. 박미영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추운데 그냥 들어오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요. 김정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춥지? 따뜻한 거 한 그릇 하고 가. 소년은 움찔하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어보였지요. 소년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구석자리로 가더니 마치 자신을 숨기듯 작게 몸을 말고 앉았지요. 낡은 교복 위로 추위에 언손을 비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뜨끈한 어묵 국물을 듬뿍 떠서 그릇에 담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조심스레 소년 앞에 놓아주었지요. 박미영 할머니도 방금 튀긴 바삭한 튀김 몇 개를 접시에 담아 함께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멍하니 음식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따뜻한 국물과 노릇노릇한 튀김을 보며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을 한 모금 떠입에 넣었지요. 뜨거운 국물이 속을 타고 내려가자 소년의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풀리는 듯 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김밥 한 줄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국을 반쯤 비우고 나서야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조심스럽고도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국자를 들어 소년의 그릇에 국물을 채워주었지요.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 작은 분식집 안에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자 얼어붙었던 표정도 점점 부드러워지는 듯 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눈빛에는 불안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소년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박미영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소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지냈는데 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기만 해요. 말을 하며 소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집에 가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다 도망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제야 김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영 할머니가 조용히 국자를 들고 소년의 그릇에 국물을 한 번 더 채워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었지요. 얘야, 세상이 버거울 때도 있지.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건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들 거야.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국물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힘들어도 결국 같이 있어야 해. 혼자 남겨두면 어머니는 더 아프실 거야. 소년은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그는 이내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남은 국물을 조용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말끔히 비운 그릇을 내려놓자 그의 표정에는 조금 전보다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박미영 할머니는 소년의 그릇을 치우며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김밥 몇 줄과 따뜻한 반찬을 담아 포장을 시작했지요. 이거 가져가거라. 집에 가면 어머니도 드리렴. 소년은 잠시 포장된 음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그냥 가출한 건데요. 소년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머니가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김정수 할아버지는 카운터 아래를 뒤적이더니 낡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가게 한쪽에 걸어두었던 부드러운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이거 너한테 줘야겠다. 밖에 추운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소녀는 놀란 듯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긴 했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따뜻한 털실 목도리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김정수 할아버지가 가게 전화기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너를 데려다 줄 곳이 있어. 소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조용히 경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분식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고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목도리의 촉감이 남아 있었지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골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몸은 조금씩 더 굽었지만 가게는 언제나 따뜻한 음식과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소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소년 이정호는 그때 당시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몸으로 소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어 떠나온 집이었지만 그곳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갔고 부족한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밤늦도록 책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학 대신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장사를 익히며 하나둘씩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분식집에서 처음 먹었던 그 따뜻한 국물과 김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기억이 그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지요.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정호의 삶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정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의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지요. 어릴 적 용돈을 모아 떡볶이를 사 먹던 동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와서 웃고 떠들던 손님들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물가는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몇천 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던 음식들도 이제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김정수 할아버지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전부 서민들이잖아. 여기마저 비싸지면 어디서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먹겠어? 박미영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중에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적자는 아니었지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타깝지만 월세를 올려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려야 할 재료비, 늘어나는 공과금, 그리고 이제는 월세까지.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걸까? 그날 밤 박미영 할머니와 김정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힘든데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오랫동안 와주던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 둘 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날, 김정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식탁을 닦고 주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이 작은 가게에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사네. 박미영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위해, 그리고 이 가게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지요.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손님을 맞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뎅 국물, 그리고 손때 묻은 테이블과 의자까지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문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순간 박미영 할머니와 김정수 할아버지는 동시에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듯하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눈빛. 그제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때 겨울날 목도리를 받아갔던 아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주 오래전 떠나보냈던 그 소년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 속에는 분명 예전의 그 소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픈 눈빛으로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날,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으며 마음을 열던 그 아이가 말이지요.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정호는 조용히 웃으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먹었던 떡볶이랑 어묵 국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이 목도리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따뜻함을 느낀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헛기침을 했지요. 이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식 브랜드를 키워서 지금은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가게를 그대로 두고 싶어요. 아니,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가게를 없애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힘들지 않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가게를 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손길이 찾아올 줄이야. 박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와줬구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이정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분식집이 문을 닫을 뻔했던 그날, 이정호의 방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김정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도 결국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간판과 낡은 주방 기구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가게 내부도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되었지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이름도 그곳을 채우는 따뜻한 정도 그대로였습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던 날,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가게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한 끼의 따뜻함이 인생을 바꾼다. 이정호는 여전히 그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받았던 한 끼의 온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새로워진 가게 안에서 여전히 박미영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김정수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들어와. 그냥 먹고 가도 돼. 그 말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정호는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떠먹으며 오래전 배고팠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서성이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옛날의 이정호처럼 수줍게 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춥지? 따뜻한 거 한 그릇 하고 가. 꼬마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물을 떠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말이야,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받은 그 온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날이 올 거야. 꼬마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는 또 한 번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